오늘은 세계 3대 투자자로 알려진 짐 로저스의 주간 아사히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잘 막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아시아는 서양 국가보다 경제적으로 더 성공해왔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필두로 대만, 한국,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가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50년 전 유럽과 미국에서 아시아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세계는 변한 것입니다. 감염병에 관해서도 정부가 발표한 숫자를 믿으면 아시아 각국의 대응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는 일본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감염병 대책에서 뭔가 효과적인 수단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 일본 국내 상황은 악화돼 갔습니다. 왜 일본인들은 PCR 테스트를 받지 못했을까요? 미국에서도 감염 확산 초기에 PCR 테스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사 키트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검사 키트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PCR 테스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결과뿐입니다. 인구당 사망자 수에서도 아시아 중에서는 일본은 최악의 부류에 속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일본의 대응은 한국보다 못한 셈입니다. 한국, 대만은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 그 상황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일본은 감염병 대책으로 잘 되지 않았을까요? 아베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배경에는 일본이 안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는 느낍니다. 내 인상으로는 일본 사회는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후지산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밥을 달라고 했더니 메뉴에 없는 것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뉴에는 초밥이 있었습니다. 초밥에 밥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도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는 참치초밥을 대량으로 주문해서 재료만 덜어냈고 초밥에 사용되는 밥을 밥공기에 담아 먹었습니다. 밥 있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런데도 메뉴에 없는 것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민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요? 닫힌 나라는 결국 기세를 잃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50년 전 늪지대였던 싱가포르는 나라를 열면서 지혜롭게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와 급성장했습니다. 외국인이 모이는 곳은 성공합니다. 틀어박힌 나라는 고생합니다. 물론 이민을 무제한 수용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민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방식, 그리고 새로운 돈을 들여옵니다. 이상 짐 로저스가 작성한 칼럼의 내용이었는데요. 칼럼의 내용 중 후지산 근처 식당에서 일본인들의 유연성 부족을 절실히 느꼈던 부분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메뉴에 없는 음식을 내놓으면 다른 손님에게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들었어요. 원래 메뉴에 없는 것을 주문하는 경우가 비정상인데 그것을 예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초밥만 내주고 저 가게의 쌀은 맛없다고 하면 참을 수 없지. 가게도 융통성이 없을지 모르지만 가게에 금지라는 것이 있다. 밥에 대해 이 사람은 돈만 지불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밥이 있으면 식당도 제공했겠지만 초밥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일본을 좋아해서 말했겠지만 이민이 늘어나면 일본은 장점을 잃을 수밖에 없고 만약 늘어나 버리면 원래의 일본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렇지 못하면 일본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이 사람 라이스 대목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자신은 때를 써도 된다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팔아줘서 고마워, 사줘서 고마워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일정량의 인구가 있는 나라, 일정량의 경제력이 있는 나라,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이해하지만 아시아만으로 비교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일본의 유연성이 없는 것과 그 가게에 쌀이 없는 것보다 예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신경 쓰였습니다. 밥만 먹고 싶은 걸 참지 못해서 분리되어 잔해가 된 재료. 가게 측이야말로 유연성이 대체 뭐냐고 묻고 싶을 겁니다. 식초밥과 백미는 완전히 별개예요. 적어도 일본인에게는 말이죠. 초밥에 들어가는 밥을 라이스라고 내놓지 않았던 레스토랑 쪽이 긍지가 있고 손님에 대해서도 친절한 것입니다. 밥 먹고 싶다, 초밥이 있는데도 라이스가 안 나온다. 외국인으로서는 알 수 없겠지만 초밥은 단지밥에
생선회를 얹어내 놓는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유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볼 수 없네요. 한번 마음먹으면 귀가 안 들리죠. 이 식당의 쌀 이야기를 보면 점점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변화를 싫어해 수정을 거듭해 진화하는 것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후지산 근처에 있는 가게라 완고하게 밥을 내어주지 않았겠지만 요즘 시대의 대부분의 가게는 손님들이 말하면 주겠지. 그 중에 고집불통인 가게가 있긴 하지만 소수파잖아. 일본은 구미에 비해서도 서비스가 만점인 나라지만 이상 일본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댓글을 보니 일본의 도장 문화가 생각났습니다. 감염병 사태에도 일본인들의 재택근무가 어려웠던 것은 일처리에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과 같은 전자결제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일본. 그러니 주근하사나 도장 찍으러 회사를 출근해야 합니다. 전자결제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드는 나라. 매뉴얼대로만 살아가려는 나라. 일본 특유의 완고함과 유연성 부족은 글로벌 시대에서 일본을 점점 고립시키는 원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허리슈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